여러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준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생돈만 나가는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내는 비용만큼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실비라고 부르는 실손의료비 보험 안에는 사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이 존재합니다. 그 두꺼운 약관 속에는 우리가 평생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정교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죠. 보험 전문가들은 이미 이 장치들을 활용해 수천만 원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10분을 빌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보험 약관의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가진 실비보험의 활용 가치를 2배 이상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실비보험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보험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설계사들을 교육할 때도 이 내용을 처음 접하고 놀라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1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지불한 내 자기부담금이 합산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자기부담금은 모두 보험회사가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큰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죠. 만약 여러분의 실비가 자기부담률 20%인 상품이라면 산술적으로는 1,0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00만 원 한도 규정 덕분에 여러분은 1,0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 800만 원은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죠. 이 혜택은 가입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이 거의 없었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2009년 10월 이후의 2세대, 3세대, 그리고 현재의 4세대 실비까지 이 200만 원 상한선은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가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실비보험을 왜 1순위로 유지해야 하는지 이 숫자 하나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났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 중 일부 가입자들은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으로 가입한 분들이 존재하실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서 전액 다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낸 돈이 없어도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된 치료비의 50%는 내가 청구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2천만 원을 냈다면 1천만 원은 내 실비에서 중복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돈을 한 푼도 안 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꼭 체크해서 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냐 없냐를 잘 확인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3년 이내 건이면 다 청구 가능하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3년 이내에 당한 적이 있다 하시면 내 보험 증권 확인해서 보험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세대 실비는 40%, 3세대 실비는 80%, 4세대 실비는 70%인데 다는 안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비가 1천만 원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일 땐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을 하기에 이 부분은 받을 게 없지만 나의 과실이 20%가 잡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을 하고 나중에 내가 받을 합의금에서 20%를 제외하고 주게 되는데 그럼 이 과실분 20%는 결국 내가 낸 돈인 거죠. 그러니까 내 과실분만큼은 실비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천만 원에서 과실분 20%면 200만 원이죠. 내가 가입한 실비가 2009년 10월 이후 2016년 1월 이전 세대 실비라면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을 받고요. 2016년 1월 이후 실비면 80%인 160만 원을 받고요. 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비면 70%인 140만 원을 받습니다. 내 과실이 크다면 실비로 더 많이 받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고는 실비 처리가 안 되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오늘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비는 내 과실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면 내 과실 여부 상관없이 50% 중복 보장 가능하고 2003년 10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면 100% 중복 보장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로 인해서 병원비가 1천만 원 나오고 본인 과실이 10%라 900만 원만 산재 처리가 되고 근로자 부담이 100만 원이면 이 부분도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원하실 때 병원비 영수증과 상대방 보험사의 지급 결의서,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꼭 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달라고 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혜택은 많은 분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치과와 한방치료입니다. 치과 보험이 따로 없는데 실비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급여 항목은 된다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비 가입자라면 치과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란을 확인해 보세요. 치료 목적으로 진행한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그리고 아말감이나 GI를 이용한 충치 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비용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병 코드 K00에서 K244의 진단을 받았다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임플란트나 교정 같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는 제외되지만 일상적인 치과, 진료비의 상당 부분은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실비는 입원 시에만 한방치료를 보장했지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들은 통원치료 시에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추나요법이나 물리치료, 침, 뜸, 부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검사한 혈액검사나 초음파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니 한의원 이용이 잦은 4050 세대 가입자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내해 드릴 내용은 해외 체류와 관련된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유학이나 장기 출장 혹은 파견 근무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셨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납부했던 실비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내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머무는 동안은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죠. 우리 정부와 보험사는 이 점을 고려해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의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 사본만 준비하면 귀국 후에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나갈 때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데 이때 국내 의료비 보장 특약을 무심코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의 약 95.7%가 이미 실비가 있음에도 이 특약을 중복으로 가입한다고 합니다. 실비는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낸 비용만큼만 비례 보상되므로 이는 명백한 비용 낭비입니다. 앞으로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여행자 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특약은 제외하고 대신 내가 가진 실비보험을 해당 기간 동안 납입 중지시킬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혜택은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단체 실비 활용법입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가입해주는 단체 실비와 내가 개인적으로 유지해온 실비 두 개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실비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두 개의 보험료를 모두 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실비만 중지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단체 실비를 중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내가 가진 개인 실비가 아주 조건이 좋은 옛날 실비일 경우입니다. 단체 실비 때문에 개인 실비를 중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릴 때 예전에는 그 당시 판매되는 상품으로만 갈아타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중지했던 그 시절의 상품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개인 실손 전환 제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생 직장, 보험만 믿고 개인 보험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단체 실비를 5년 이상 유지했다면 은퇴 후 1개월 이내에 무심사로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직전 5년간 큰 질병 치료 이력이 없다면 까다로운 심사 없이 노후의 의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퇴 설계 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보험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전략적 청구법입니다. 많은 분이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스마트폰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곤 하죠. 물론 빠른 청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미래에 내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오늘 받은 치료비를 2년 뒤에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왜 굳이 미뤄야 할까요? 바로 보험 가입 시에 고지 의무 때문입니다. 소액의 실비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암보험이나 뇌혈관 보험 등을 가입하려 할 때 보험사는 여러분을 과다 이용자 혹은 유질환 위험군으로 판단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비 가입자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4세대 실비는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비급여 청구액이 90만 원 정도라면 나머지 영수증은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할증 주기가 리셋되는 다음 해에 청구하는 것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만 잘 모아두신다면 여러분의 보험 가입 계획과 보험료 할증 상황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전문가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이라는 거대한 지도 속에 숨겨진 8가지 핵심 혜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내가 매달 내던 보험료 속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권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놀라진 않으셨나요?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누군가는 수천만 원의 가치를 되찾아가고 누군가는 그저 보험사의 수익으로만 남겨두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 보험은 몇 세대일까? 내가 놓친 환급금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채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30개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여 고객님께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잘 구성된 것인지 혹은 새로 준비해야 할 보험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1:1 무료 상담 링크를 댓글창에 안내 드릴 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